수 없는 인생, 여러분 곁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안녕하세요. 흥민아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이 아니면 가입 못해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도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아니면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보험은 무엇일까요? 저희 120인생 유비무한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안목도 훨씬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함께 가주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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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코너는 보험에 관한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드라마 맹신애가 떴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맹신애가 떴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집에 가는 길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아빠. 아들, 퇴근하니? 네, 아버지. 그래, 별일 없었고, 아이, 그럼요. 아버지는요? 난 괜찮아. 네 엄마 좋아하냐? 과일 좀 사가지고 갈까? 그럴까요? 아버지! 아버지! 야, 119 좀 불러봐. 119.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엄마! 선생님이 뭐래? 아버지 뇌경색이래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여보, 이만하게 정말 다행이야. 아우, 정말 다행이야. 조심. 여보, 힘들지? 조금만 힘내요, 우리. 아빠, 힘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여보, 병원비 많이 나왔지? 미안해. 괜찮아요. 보험사에 청구하면은 아마 대부분 나올 거야. 네. 네, 맞습니다. 네?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비를 줄 수 없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남편이 쓰러져서 반년 동안 일도 못하고 재활 치료 열심히 해서 그나마 다시 정상인이 됐는데, 아니, 중대하지 않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험사로 찾아뵐게요. 무슨 일이야? 그게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하네. 큰일이네.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은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과장됐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팩트만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해본 거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주변 아시는 분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험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믿고 가입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상품에 대한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호갱이라고 하는데 오늘 드라마 속 아내분이 원치 않게 호갱이 되고 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 나도 호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네, 걱정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호갱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네.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 다 되는, 무조건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집중하셔서 내가 호갱이었다면 꼭 살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보장 못 받고 내가 호강이었구나 하고 후회하면 그때는 늦은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호갱보험 5가지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대체 어떤 보험인가요? 네, 공교롭게도 이 5가지가 모두 종신보험인데요. 네. 실제로 생명보험사 설계사분들이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내가 사망에 대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통해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제가 이 5가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인 척하는 종신보험,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인 척하는 CI보험, 그리고 세 번째는 실비보험인 척하는 종신보험, 네 번째로 연금보험인 척하는 종신보험, 마지막으로는 투자연금인 척하는 변액종신보험,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5가지 중에 드라마에 나왔던 보험이 2가지나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죠. 먼저 건강보험인 척하는 종신보험. 이거 첫 번째부터 잘 모르겠는데요. 이 종신보험이 건강보험 아닌가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가입들을 하세요. 그런데 엄밀히는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신보험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사망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네. 종신토록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형태의 보험인데 거기에 이제 특약이라 그래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 암과 관련된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진단금 혹은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들을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이 보험 하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보장이 된다. 사망도 되고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가는 치료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상품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듣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신보험에다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네. 또 내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 6만 원은 사망 보장에 의해 쓰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4만 원이 특약의 형태로 해서 내가 이제 보장을 받는 게 되는데 사실 내가 10만 원짜리 보험을 들면 10만 원의 혜택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게 사망보다는 치료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4만 원 가지고 내가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없죠. 네.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 인척하는 종신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종신보험에 대한 이 특약들은 보통 갱신형으로 되어 있거나 만기가 80세거나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아서 싼 건 싼 만큼의 값어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 이 제대로 가입이 돼서 내가 나중에 보장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증권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호갱보험은 건강보험인 척하는 CI보험입니다. 방금 드라마에 나온 것도 이거죠. 지난 시간에 CI보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CI보험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종신에 대한 사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들으셨죠? CI도 마찬가지로 CI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이 CI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로 사망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으면서요. 거기에 추가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추가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네. 중대한 암,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대한 질환에 대한 보장, 그리고 중대한 수술 시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같이 해주는데요. 이게 보통 한 11가지 정도가 돼요. 11가지나요? 네. 11가지에 대한 부분을 진단 또는 수술 시에 주계약에 대한 금액 중에 50% 또는
80% 정도를 미리 선 지급으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못 받은 보장은 이제 나중에 사망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얼핏 들었을 때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 보험은 건강보험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니까 중대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 해준다.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모든 질병에는 경과 중이라는 이런 증상은 있겠죠. 근데 네네. 생각해 보시면은 뇌질환 중에서 경중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다 그럼요, 힘들고 당연해요. 무서운 병이죠. 이게 네. 초기냐 아니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냐에 따라서 경중이란 부분은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뇌질환에 대한 부분은 경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I 보험에서는 이 지급되는 조건이 약간은 다릅니다. 어떻게 제가 다르죠? 우선은 네.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중대한 암일 경우에는 암세포가 우리 치문이 1.5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증식 상황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뇌출혈과 또는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네. 그다음에 6개월이라 치료가 끝난 후에 6개월이라는 경과가 지난 후 내 몸에 영구적으로 25% 이상에 대한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돼요. 너무 예.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요? 예,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막혔을 때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네. 이로 인해서 조직의 괴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수치의 상승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들어보고 나중에 해결 방법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호갱보험. 세 번째는 실비보험인 척하는 종신보험입니다. 네, 현장현 전문가님, 근데 종신보험이 어떻게 실비보험인 척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아시다시피 실비보험은 보험사에게 그렇게 수익이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렴한 실비보험 하나 팔아봤자 이제 설계사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고객이 나 저 실비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종신보험의 특약 형태로 실비보험을 이제 소위 끼어 팔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끼어 팔기로. 네. 근데 사실은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사망 보장이 같이 딸려오고 보험료도 비싼 이 사망 보장 때문에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네요, 나는 정말. 실비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었는데 네. 사망 보장이 같이 딸려오는 상황이 불필요한 되는 거죠, 정말.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내가 이 사망 보장이 별로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이 네. 상품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뭐 나이 때문에 또는 그 사이의 병력사항 때문에 새로운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비싼 보험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비보험은 단독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실비보험이 단독으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호갱보험. 네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인 척하는 종신보험입니다. 흔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돌릴 수 있다, 저축성이다 하면서 소개시켜주는 설계사가 많잖아요. 설마 설계사가 거짓말을 할까 하고 생각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이 보험이 문제라고 하시는 걸 보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시청자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다라고 우리 설계사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인데 우리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의 같은 경우는 사망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많이 차감이 된 이후에 저축 형태로 적립이 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시기가 60세나 65세에 전환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네. 이때 내가 10만 원씩 월 불입을 했다면요. 4만 원 정도씩, 3만 원 정도씩 저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의 적립액이 모여서 연금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많이들 헷갈리셔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거죠? 보장도 받고 연금 전환을 했을 때 연금 전환까지 해서 연금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옳지 못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연금 전환을 하시면
보장은 사라진다라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보장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65세까지 보장이 받으셨으면 네. 100세 시대인데 네. 저희는 지금 120세 유비무환입니다. 그쵸. 120세 시대에 65세 이후에는 아예 보장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연금저축이 되는 종신보험 결국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다가 네. 결국은 두 마리를 다 놓치는 경우 그래서 정말로 올바르지 못한 보험 가입의 형태다라고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호갱보험은 투자연금인 척하는 변액 종신보험입니다. 방금 드라마에서 나온 보험이 이거였죠.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 드라마에서 보니까 원금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서 조본현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네. 사망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업비나 이런 위험보험료를 합쳐서 그냥 제가 쉽게 말해서 수수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수료. 를 좀 많이 떼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내가 내는 보험료가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일정 부분 수수료가 차감이 되는데 네. 특히나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수수료도 빠지는데 빠지고 남은 금액이 금리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요. 펀드에 투자돼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가 바로 변액 종신보험입니다. 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에 투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가 그러면 펀드 운용을 잘 해서 수익률을 잘 만들어주거나 네. 또는 내가 적극적으로 펀드 관리를 열심히 해서 이제 수익률을 잘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게 지금 구조상 그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변액보험을 많이 갖고 계신 이제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 채권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강제적으로 한다던가 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기도 힘들고 또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펀드 관리를 열심히 잘 하면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고요. 또 이런 식으로 내가 저축 또는 연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종신보험을 권유한 데다가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요. 추가 납입을 결코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이제 설계사분들께서.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해야 잘 가입하는 것인지 보험 가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뭐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사망이 필요하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돼요.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사망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가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내가 뭐 병원에 가서 쓰여지는 치료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통합보험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 네.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연금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종신보험으로 포장을 잘 되어 있어요. 종신보험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여러 가지 기능이 많다고 해서 그게 효율이 좋은 상품인 건 아닙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하셔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정직하고 이 현명하게 팩트만 가지고 놓고선 이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전문가님. 그렇죠. 저 같은 사람, 저희 같은 사람들. 예. 왜냐하면 이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을 가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죠. 그렇죠. 다 네. 인터넷에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하시는데 문제는 가공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 보험에 관한 정보들도 다 보험회사와 보험 영업사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접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공된 것들이다.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네. 그 그게 또 공부를 다 쉽지 할 수가 않으시잖아요. 없죠. 그죠? 언제 다 하고 너무 있겠습니까? 바쁘고 네. 힘들게 지쳐 있는데 그것까지 또 네. 하시긴 힘드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직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가입하는 분들은 이런 보험은 피하면 되지만 기존에 이런 보험에 오랫동안 납입해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보험이라는 거는 네. 가입을 하시고 도중에 해지를 하시면은 금전적인 손해가 1차인 네, 거고요. 네. 2차는 내가 그때서부터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시간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손해라는 느낌이 네, 좀 맞아요. 크긴 해요. 돈과 시간이 다 손해가 돼요. 네. 그런데다가 도중에 해지를 하게 하면 더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렇게 못했을 때에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쵸, 이미 엎질러진 엎질러진 물. 물이니까는 지금이라도 잘 수습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먼저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기존에 오랫동안 가입한 보험을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고 조금 이쁘게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 납입 기간이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네, 뭐 납입 10년 기간? 납 또는 20년 납, 30년 납 이런 식으로 납입 기간이라는 걸 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 설정해 놓은 납입 기간 중에서 절반 이상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 네. 했을 경우에는 이 보험은 해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감액 유지와 또는 이제 이쁘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었죠. 네네. 네. 첫 번째는 감액 유지입니다. 이 감액 유지라고 하는 거는요. 일부분의 보장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줄어든 보험료로 계속 유지를 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액 완납입니다. 감액 완납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부 보장을 줄이게 되면은요. 네. 줄어든 만큼의 해지 환급금이 나옵니다. 해지 환급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종신보험 주계약으로 1억 원을 갖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원이나 7천만 원으로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은 나머지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해지를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당에 대한 부분으로 해지 환급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해지 환급금을 다른 데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내야 될 기간의 보험료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미리 다 납입을 완료시키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죠. 그리고 오. 줄어든 만큼의 보장만 앞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두 가지로 하시게 되면은 줄어든 만큼의 보험료로는 네.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신다면은 네. 예, 첫 번째 손해는 덜 보시게 되시고요. 두 번째 보장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세 번째 보험료는 기존 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시는 방법 그렇게 해서 총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이 엎질러진 물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게끔 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566-1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호갱보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한 시청자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8세 남성입니다. 얼마 전 첫 아이를 가질 때 태아보험 설명을 들으면서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아이를 출산하고부터 지출도 늘고 저도 건강검진할 때가 다가오니까 그 전에 제대로 보험 점검을 받고 싶어져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갖고 있는 보험들은 전부 어머니 친구분 통해 가입한 건데요. 그때는 보험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알아서 잘 해주시려니 하고 믿고 가입했는데 이번에 보험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실손보험이라고 알고 있던 것도 연금하겠다고 했던 것도 죄다 종신보험인 것 같습니다. 또 방송에서 자주 보는 CI 보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머니 때문에 토달지 않고 그냥 가입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일반인인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제 보험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시기가 대부분 대학 갓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했을 때 그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주변에서 어머니 지인, 먼 친척들이 연락하면서 보험을 들으라고. 네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네. 저도 뭐 그렇게 전화 많이 받았었고, 네. 뭐 대학 생일 때도 사실 어머니께서 막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생일 선물.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 생일 선물을 보험으로 준다라니 그 참 좋지 않은 선물이었어요. 저한테는 당시에는. 예, 그렇지만 뭐 그 어머님의 사랑이었는데 사실 되게 웃겼죠. 전화 받아서 그냥 네네네만 하면 된다. 아. 그렇죠. 보통 이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 그 있죠. 경험이 그죠? 있습니다. 네. 네. 네네네 하고 보험 가입하고 스쿠버 다이빙 한다 그랬더니 가입이 안 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전문가님께서 네. 아니 전문가님까지 그런 흑역사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좀 믿기지는 않지만 정말 놀라운데 전문가님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보험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를 때 지인을 통해 가입하다 보니 나중에 보면 속았다는 느낌에 이렇게 속상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께서 갖고 계신 보험 과연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볼까요? 이 가입 보험이 총 3건 55만 1,760원을 납부하고 계신 상태인데 이 전문가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3건의 보험을 갖고 계신데요. 제가 네. 앞서서 피해야 될 유형 중에 하나죠. 바로 생명보험, 하나의 생명보험사에 딱 3개를
준비를 하셨어요. 딱 한 회사에만. 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상품이 바로 앞서서도 지적했던 CI 종신보험입니다. 지금 보니까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에 이제 80% 선지급,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4천만 원을 미리 선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특약을 살펴보니까 이대 질환으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협소한 범위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네. 그리고 또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입원비와 관련된 보장도 특약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유니버셜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추가 납입되고 중도 인출도 되고요. 또 월 대체 납입도 가능한 상품인데요. 지금 여기에도 주계약이 3천만 원, 즉 사망보장이 3천만 원 갖고 계시고요. 네. 또 특약으로 암과 뇌혈관, 심혈관 쪽으로 1,000만 원씩 갖고 계신데 역시나 이대 질환, 뇌혈관, 심혈관은 범위가 가장 협소하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특약에 지금 실손 의료비가 특약으로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분 사연처럼 난 실비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네. 이 종신보험에 실비를 이렇게 특약으로 구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연에서처럼 연금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추천받으신 게 아마 이거 같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인데요. 지금 20만 원을 납입하고 계시는데 사망보장이 지금 5천만 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납입하는 20만 원이 차곡차곡 잘 쌓여서 나의 연금 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입하는 금액 중에 일부분이 이 사망보장 5천만 원을 위해서 수수료처럼 빠지고 있을 거거든요. 오, 네. 게다가 빠지고 남은 금액도 펀드에 투자가 되는데요. 이 H생명사가 제가 예시로 들었던 우리나라의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펀드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 운영이 뭘까요?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좀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위험, 저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에 많이 투입이 되고요. 또 H생명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도요. 국내 주식에 좀 한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20만 원을 연금으로 내가 저축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더라도 네. 양심이 만약에 있다면 네. 10만 원짜리 가입을 하고 1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추가 네. 납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수료가 별로 안 빠지거든요. 오, 그래서 네. 내가 납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차곡차곡 잘 쌓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다 사망보장으로 주계약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보험이 전부 다 종신보험이었고요. 네. 총 납입보험료는 55만 원에 사망보험금만 지금 1억 3천만 원이나 갖고 계시거든요. 네. 사연 보니까 별로 이 시청자분께서는 사망보장을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 것 같지 않아 보였는데 네. 지금 이 부분 분명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호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에 전부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 지인이다 보니 그냥 어머님을 믿고 또 지인분을 믿고 맡기고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쵸. 내가 원했던 특약을 또는 보장을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실 것 같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참 정말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착착하죠. 지인한테 가서. 네. 그럼 이분의 해결 방법, 리모델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사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드문 경우입니다. 모든 보험을 전부 다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지금 원하는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 가지 보험 다 해지를 하고 새롭게 구성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보험들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그 변경을 통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네, 네. 38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노후 준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부 해지라니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큰 돈을 매달 내고 계신데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방송을 만나신 것이 오히려 다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3가지 보험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네. 제가 딱 4개로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개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자녀분을 출산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일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녀분께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 즈음, 그래서 70세 만기로 정기보험 1억을 설정했더니 49,500원. 49,5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이렇게 네.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진단비와 수술비 등 내가 생존해 있을 때 보장은 제가 2가지 보험으로 좀 쪼개서 보장을 극대화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N손해보험에는 제가 질병 후유장애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 설정을 했고요. 네. 또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범위가 가장 넓은 보장이거든요. 그리고 네. 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해당되는 수술비 1천만 원, 그리고 심혈관 쪽으로는 범위가 가장 넓은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수술비 역시나 1천만 원 같이 네. 들어가고요. 여기 질병과 관련된 각종 수술비, 그리고 상해와 관련된 각종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넣어서 네. 12만 5,144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D손해보험에 제가 진단비 위주로만 제가 넣어봤습니다. 설계를 해봤습니다. 여기 암 진단비 2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역시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에 해당되는 수술비 1천만 원,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에 해당되는 수술비 1천만 원, 이렇게 해서요 보험료가 겨우 5만 5천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55,000원이요? 그리고요, 앞서 네. 또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지금 38세 남성인데요. 단독으로 실손을 구성하니까 보험료가 겨우 12,260원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말이 되나요? 저도 3,000원 쌉니다. 네, 기존에 실손보험이라고 알고 계셨던 게 거의 14만 원, 15만 원 돈이었는데 네. 실비를 나에게 꼭 필요한 실손보험만 딱 빼니까 12,000원, 13,000원도 안 되죠. 채 안 되죠. 와.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보험으로 구성을 하니까요. 네. 지금 전체 보험료가 월 24만 1,924원으로 지금 보시면요. 질병 후유장애 없던 것도 생겼고요. 또 암 진단비도 5천만 원에 요즘에 계속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유사암 진단비도 무려 4천만 원이나 제가 구성을 해드렸고요. 네. 또 뇌혈관 쪽으로도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3천만 원에 수술비 2천만 원까지 해서요. 뇌 쪽으로는 총 5천만 원. 네, 보장을 갖고 계신 거고요. 네. 심장 쪽으로도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해서 5천만 원. 네. 각종 수술비와 뭐 상해 쪽, 또 사망보험도 70세까지. 내가 은퇴하기까지, 그리고 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까지 1억이면요. 정말로 다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와, 네. 없던 것도 만들어주시고, 많이 내는 돈은 줄여주시고, 보험료가 55만 원이 넘었는데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는 게 참, 와, 신기합니다. 보장도 이렇게나 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조금이라도 일찍 리모델링을 하는 게 돈 버는 것 같은데요. 네, 보험료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55만 원 정도 납입하시다가 지금 새로 리모델링안이 24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약 31만 원, 정말 절반이 우와. 넘게 네. 절감이 되셨어요. 그리고 보장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던 보장, 질병 후유장애나 유사암 진단비도 기존에는 약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갖고 계셨거든요. 네네. 지금 4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쪽으로도 범위 굉장히 넓혀서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보장 범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없던 보장도 만들어드리고 굉장히 협소했던 보장 범위도 넓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던가 수술비, 상해 이런 것들 굉장히 다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네. 보험료도 절감하고 보장도 넓혀서 지금 31만 원을 절감했잖아요. 이 절감한 보험료에 제가 지금 리모델링 안에 준비해오지 않은 보험 하나는 연금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아껴서 아낀 세이브한 이 30만 원으로 연금보험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젊으시기 때문에 또 남성분이셔서 만약에 투자 쪽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변액 연금으로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준비하셔서 추가 납입하셔서 30만 원 정도 월 납입하셔도 괜찮고요. 네. 또는 금리형으로 준비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세이브한 이 금액으로 충분히 노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어떤 걸까? 혹시 나도 오늘 방송처럼 호갱이 된 건 아닐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험 약관 지금 당장 꺼내서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고객들 편안한 시간에 찾아뵙고 친절하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인생 유비무한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보험 VJ 특공대 시간입니다.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께서 시청자를 만나고 오셨나요?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의 보험 고민을 속 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신청자는 어떤 분이셨죠? 46세 가장이셨고요. 네. 두 자녀를 지금 책임지고 계신 가장이셨는데 최근에 그 회사 직장 동료가 뇌경색의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보험금을 못 받으신 거죠. 그래서 혹시나 본인 보험도 이렇게 진단받았을 때 보험을 못 받으실까 걱정해 보험 점검을 의뢰하셨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희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신청을 해주셨나요?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계속 계약도 했다가 뭐 다시 했다가 뭐 그러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 직장 동료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보험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친구가 못 받아서. 제 보험은 어떻게 돼 있나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저도 혹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걱정돼서 한번 연락드렸어요. 선생님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좀 저 지금 여쭤봐도 학원. 학원 운영하고 네. 계시고 자녀분들은 네, 있으시는 있습니다. 네. 거죠? 네. 그럼 보험을 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이 보험하고 이거는 실손보험. 실손보험하고 네네. 실손보험 오늘 증권에 준비가 안 되신 거고 네네. 실손보험료는 뭐 한 적게 나오시고 계시나요? 네네, 그럼 되게 많이 그러시면은 네. 우선은 이 보험료가 그렇죠. 이게 제일 메인 보험. 알겠습니다. 자, 한번 봐드릴게요. 혹시 이 보험 처음에 어떻게 가입하시게 됐어요, 계기가? 이게 그냥 지인 소개로 네, 가입하시게 해서 그냥 좋다고 해서 그냥 가입했는데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제가 전문가니까 네. 결론을 딱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종신보험이시고 그 중에도 CI 보험이십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리빙케어 이제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으시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종신보험 형태의 CI 보험으로 되어 있으신 거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걱정하시는 내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혹시 처음에 목적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보장이세요? 아니면 사망 시에 보장이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맞지 않는 보험이라 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 사망보험금 주계하기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내가 원래 받을 사망보험금을 미리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에 진단 받으실 때만 선지급을 해서 진단금을 받는 형태의 보험인데 결론은 그 중대한 질병이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뇌질환, 심장질환, 뭐 직장 동료분이 어떤 질환으로 뭐 진단받은지 모르겠지만 뇌졸중에 진단받으실 경우는 이 보험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십니다. 네, 암의 경우도 지금 뭐 모든 암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뭐 초기 전립선 암이라든가 요즘 건강검진 많이 하잖아요. 초기에 발견되는 아직 치명 파괴가 되지 않은 암은 보험금을 못 받으시게 됩니다. 또 심장질환도 협심증 많이 요즘 네. 진단 받으시거든요. 협심증의 경우도 보장을 못 받으시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병원 갔을 때 보험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보험료를 지금 벌써 많이 내고 계세요. 네, 근데 이런 진단금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 네, 거기에 좀 갱신형 구성들도 몇 개 있으시네요. 이거는 보험료를 납입기간 20년 동안 납입하시는 게 아니라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네. 그래서 결론은 이 보험은 지금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생존주의 보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셨을 때는 손해보험형 회사로 리모델링 하시면 지금 부족한 보장들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보험금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보험료 같은 경우도 낮추실 수 있고요. 거기에 지금 가장이시기 때문에 사망보장은 필요하십니다. 그 대신 보험료도 낮게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좋은 보장을 좀 합리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분석을 해서 네. 지금 정확한 리모델링 대안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보장이 잘 되어 있다고 믿었는데 혹시나 해서 신청했더니 역시나 안타깝게도 잘 된 게 아니었군요. 네. 현재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놀란 것은 보험 이름을 봐도 무슨 보험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보험 이름에 CI 보험이다, 종신보험이다 이런 내용이 드러나지를 않네요. 네, 드러나지가 않았죠. 네. 이렇게 리빙케어, 뭔가 나의 인생을 전부 케어해 줄 것 같은 네. 보험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라이프 케어라든가 케어 풀이라든가. 네. 결국은 모든 걸 케어해 주는 것처럼 보험사에서 상품을 만드는데요. 결국은 CI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보장 범위도 협소하고 보험료도 높은 보험이기 때문에 꼭 상품명을 보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그 안에 정확한 어떤 보험인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시청자님은 생존 시의 보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무해지형 통합보험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요. 네. 무해지형은요, 내가 납입 기간 동안 해지만 하지 않으시면 네.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무려 30% 정도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 무해지 환급형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해드렸고 중대한의 조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암의 경우도 일반암 보장 그리고 저희가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남녀 생식기암이나 대장 전막 내암을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5천만 원 보장 준비해드렸고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같은 경우도 기존의 중대한자가 빠진 네. 뇌혈관 질환 그리고 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으로 1,000만 원 정도 보장이 또 보완이 되셨고 네. 거기에 기존에 없었던 보장이시죠. 생명보험사에는 아예 이 보장이 없습니다. 네. 질병우장의 3% 이상 특약도 3천만 원 정도 또 보완이 되셨고요. 기존에는 보험료는 굉장히 납입을 많이 하고 계셨지만 수술비 네, 부분이 수술비. 딱 하나의 특약으로 적게 받으시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이 수술비 특약은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면서 중복 보장 그리고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보완을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리고 오늘도 신청인께서는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지? 내 보험은 괜찮은 걸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청자분들의 시간 가능하실 때 편한 시간에 찾아가서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 애프터 서비스 고객의 소리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의 컨설팅을 받은 고객께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점은 없는지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동안 따님보험 가입하신 거 내용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오늘 찾아뵈었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서류 보니까 네. 지난번에 좀 부족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았는데 맞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우선은 따님 보험 가입하신 지 오래되셨고 다시 한번 시켜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 내용이에요. 네. 이 안에는 이제 기존에 어린이 보험 가입하셨다가 이제 만기가 끝난 상황이라서 이제 성인 보험으로 다시 네, 한번 네, 변경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보험이 CI 보험이었었어요. 네. CI 보험이라고 한다면은 주계약이라는 사망 보장 안에
암이라던가 뇌질환, 심장질환에 관련된 진단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망이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했었어요. 예, 그리고 보장에 대한 범위는 작고 그다음에 보장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이 안에는 수술비라는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따님이 지금 30대 중반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80세로 보험이 특약들이 끝나요. 네, 주계약이라는 사망 보장 이외에 나머지 특약들이 80세로 끝나고 그다음에 여성 건강 치료 특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가장 범위가 협소하세요. 뇌질환으로도 가장 협소하고 심장질환으로도 가장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따님이 보장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을 해지를 못 시키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축소시키고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기존에 따님이 허리 쪽으로 치료를 받으신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롭게 구성을 했을 때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보험에서는 사망이라는 요 비용들을 조금 줄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처럼 보장이 좀 협소했던 부분, 보장받기가 어려웠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수술비 같은 갱신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삭제를 해서 보험료는 4만 원대로 낮추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그런 보험을 구성을 해드렸었죠. 이 안에는 암 진단비와 그다음에 보장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진단비로 제가 구성을 했었고요. 이 안에는 질병에 관련된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는 6만 8천 원대. 기존의 4만 원대와 그다음에 6만 8천 원 보험료 합산을 하면은 처음에 갖고 계셨던 CI 보험의 11만 3천 원 돈과 거의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되는 보험 전혀 없었고요. 6만 8천 원이라는 비용을 계속 꾸준히 납입하시면은 더 이상 오르는 것도 없이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빈틈없이 최대한 최소 보장부터 다 구성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을 해드렸었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제 것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보장이 조금 빠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님한테 맡겨주고 싶은데 곧 저도 가능할까요? 우리 어머님 건강하시니까는 충분히 가능하세요. 제가 어머님 것도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님을 향한 신뢰와 만족감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만나신 게 따님 보험 리모델링 때문에 만나셨다고 어떻게 된 사연이죠? 네, 34세 된 따님을 두신 어머님이셨어요. 어렸을 때 이제 생명보험사회로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 보니까는 만기가 굉장히 짧아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새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9년 전에 어린이 보험에서 성인 보험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이 안에는 실손을 포함을 해서 약 12만 원 돈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CI 보험이었다. 너무 많이 최근에 이제 CI 보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다 보니까는 이거를 보험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찜찜하셨다라는 상황이셨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따님께서는 과거에 병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잘자잘한 부분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 이 보험은 해지는 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는 안 될까 봐 또는 보장을 못 받을까 봐라는 상황 때문에 이 보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셨던 거죠. 가입할 때는 설명을 다 듣고 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장 내용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첫 번째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매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체를 통해서 보시다가 저 보험 괜찮은데 나도 하나 가입할까? 하시고 가입은 하세요. 하지만 가입 당시에는 내용을 들으셨으니 그래 이러고서는 하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시게 되면 내게 뭐였지? 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고 또는 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시간의 텀을 두고 이제 주기적으로 고객분들에게 이제
가입하신 내용이 이러시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내용이 없으신지 항상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은 꼭 짚어서 점검해줄 필요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고객을 위해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는 120인생 유비무한의 우리 전문가님들 정말 책임감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개인 사례 상담을 원하신다면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청자분들 편한 시간에 직접 찾아가서 친절하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오늘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호갱보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명언도 있죠.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제대로 준비하셔서 꼭 필요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도움 주신 전문가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